두 번째 세션에서는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 방안에 대해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고, 이어서 군 임무수행관 안전위의 요소 발굴 확대 방안에 대해 국방시설연구협회 이도재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지휘관의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겠는데요. 한국쓰리 측 류기영 연구소장님을 자장으로 동아대학교 최정식 박사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관용 박사님,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승호 교수님의 두 번째 세션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 자장이신 류기영 연구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국방안전심포지움 제2세션 행사 주제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한 국방과 안전문화와 관련하여 제2세션인 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이라는 소재의 세션 진행을 맡은 한국쓰리축 연구소장 유기영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선진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에서도 안전은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안전문화 확산은 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 인명피해 감소, 군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가치 사슬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전문화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험 감소 최소화를 위한 안전의식 함양과 행동, 안전 시스템을 구축, 개선하는 문화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강화, 인적 자원 보호, 임무 성공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발제해 주시는 주제는 각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 각 주제별 20분씩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시간을 좀 맞춰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내용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서대학교 최시영 교수님의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의 수요와 제공 방안, 국방시설협회 이도재 박사님의 군 임무수행관 안전위의 요소 발굴 확대 방안, 서울대학교 최종근 교수님의 군 지휘관의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서대학교 최시영 교수님께서 군에 필요한 안전문화 수요와 제공 방안을 주제로 좋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한서대학교의 최서영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 방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전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문화와 안전의식과 안전행동과 이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인과관계,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이 안전의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곧 안전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 방안은 이렇게 크게 군 조직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서 군 안전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 조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2022년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넘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조직,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이렇게 조직을 갖다 크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이제 50만 명의 군
군 병력 인력들이 있고 그중에 이제 육군이 약 36만 5천 명 정도, 해군이 7만여 명, 그다음에 공군이 6만 5천여 명 정도의 그러한 조직들이 있고 이 조직들이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사망사고,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재해를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재해에 대한 통계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산업재해와 관련되어져 있는 재해 통계도 학교에 있는 저도 그 연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망사고, 그 다음에 사고재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원인에서 이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해야지 되는 데 있어서 폐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군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사고와 관련되는 안전사고와 공기사고로 나누어서 발표되고 있는 단편적인 결과들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안전사고의 차량부터 그다음에 익사 폭발, 화재, 기타 사고, 그다음에 군기사고에서 자살 총기, 팽팽, 기타 등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방안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군 안전관리의 필요성, 즉 군 교육에서의 필요성과도 연계되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군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보게 된다면 다양한 환경에서의 위험성이 높은 각종 훈련과 작업이 수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작업 환경 특정부터 위험성 평가 등의 많은 안전보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이렇게 그 자료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의 특성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 생물학적인 인자, 인간공학적인 인자, 기타 스트레스, 외상후 장애 등의 그런 여러 요인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는 군 환경에 있어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관리를 위한 교육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숙련자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매년 학생들이 군 휴학을 하러 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면 좋은데 최근에는 복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심각한 얘기인데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를 이제 군에 이제 다녀온 그 친구들은 정말 많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갔다 와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도 반영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밀접한 부분들을 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의 약 35%가 신병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군 장병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예상될 수 있는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사고 유형, 기인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이런 통계를 활용한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교육을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기초 자료가 제공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종 장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을 갖다가 조직의 사회이다, 계급의 사회이다라고 이제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육을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장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지 되는 군에서 마련해야지 되는 그런 조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런 안전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국방부에 전화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업 종사자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산업 안전보건 담당하시는 분께서 우리는 현업 종사자가 없습니다라고 벌써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 체계의 구축 또는 다른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확보 방안에 대한 것들의 접근성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군 조직에서의 필요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은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2020년 국방안전정책 총괄을 하는 그런 안전정책팀이 마련되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추진 계획이 수립되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어떠한 조직보다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이제 감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재난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보건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안전과 보건을 이야기할 때 같이 꼭 따라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선이라든가 관리라는 단어 그리고 또 예방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방이라는 단어는 관리와 개선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선제적인 의미입니다. 미리 앞서 나가서 예방을 한다,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이 군 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고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안전교육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안전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훈련 또는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육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교육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정말로 어떤 사고가 줄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속해서 봐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용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산업 재해와 관련돼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에 탄지율을 보았더니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편입 분석을 했을 때도 교육을 했을 때 사고를 인한 지출 비용보다는 교육을 했을 때의 비용이 훨씬 더 적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반복적으로 의식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접근하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처럼 우리가 안전 의식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를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개선하고 학습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 될 것이고 거기서 봤을 때 사람의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습관, 영역들을 갖다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전교육에서 얻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군에서는 그 안전교육의 대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그 누군가가 그 대상에 맞춰서 교육의 그 과정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교육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이 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나 있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세계에도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수행했을 때 이 관리 감독자라든가 근로자들이 느끼는 그런 행동에 그 다음에 양식에 습관에 그런 변화들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관리 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에게 이런 것처럼 군에서도 그 대상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교육의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교육은 이제 1단계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능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세 번째는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동종 업종이라든가 동종 작업 또는 유사 작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교육의 사례를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를 할 때 원인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어떠한 그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표준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발생을 관리하는 개념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군에서의 이제 그 교육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업 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이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내용부터 그 다음에 개별 내용으로 해서 각 작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보건 쪽에서는 뭐 위험성 평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에 좀 교육을 많이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그 요청이 많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때마다 조금 또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교육의 주제를 가지고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뭐 수시교육이라든가 정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교육을 체계화할 때는 대상과 교육의 종류, 교육 시간과 방법, 그 다음에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이 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계획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 방안, 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방안까지도 다 만드셔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다 되어져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직은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개별 군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 안전교육의 이제 제공 방안을 장교와 부사관, 병, 군무원 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주체 교육도 많이 선호하셨지만 온라인 교육도 이제 많이들 접근을 하시고 계셔서 주체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뭐 실습 교육을 한다면 더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의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외부에서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니까 공군의 교육사령부에서 이런 안전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이제 저한테 살짝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중대재해 매뉴얼 검토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전입장병의 안전교육, 또 기관장병의 안전교육을 월미래기생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주기라든가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데요.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현장 작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으로, 또 안전의식,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비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도 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으로, 또 직업인으로서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군에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실행 전략을 짜고 교육 환경을 구축할 때에는 군의 안전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 전문가,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전문성이 강화된 교육으로 구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특히 이렇게 안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런 각각 영역별로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잘 짜여진 체계는 다른 어떠한 그 조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면서 만들어가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 군과 관련되어져 있는 안전교육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크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그 대상과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각 군별로 그런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로 교육 내용은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하는데 많은 군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작업에 대한 단위 작업부터 시작해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을 활용한 그러한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사고 통계 기반의 교육, 사고 통계 기반의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재해 감소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조금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 제언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서대학교 최시현 교수님의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 방안과 관련한 좋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에 맞춰서 잘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